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북한이 폭격 도발을 한 가운데 남북한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로 달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내일 오후 5시까지 대북 심리전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군사행동으로 넘어가겠다는 최후 통첩을 해왔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우리가 요구한 정치 군사적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이상 대북 방송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역시 추가 도발에 대해서 선조치 후보고를 거론하면서 철저하고 단호한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잠시 후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고요. 네, 정면 인터뷰 바로 시작합니다.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북한은 폭격 도발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폭격 도발이 북측에서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남측이 북한의 초소들을 향해서 36발의 포탄을 발사하는 그런 행동을 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 현재의 남관계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에서 족번해서 북한이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서 또 그것을 부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런 또 이중적인 행태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또 어떤 네. 분들은 천안함 사태가 떠오른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네. 그런데 이 북한이 이렇게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더 혼란을 가져오려는 겁니까? 그 속내는 어떤 걸까요?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지금 남한사회 내부에서의 남남 갈등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또 그 복선을 깔고 그런 그 북한이 그런 소행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한편으로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측면은 이제 북한 내부용 측면이 있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들을 향해서 그 남측이 공격을 해서 북측이 거기에 반발하는 이런 형식으로 보여주면서 주민들에게는 그 내부 결속을 꾀하고 그 과정에서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을 강조하는 그런 행태가 현재 북한의 이런 그 부인 일관으로 나오는 것과 궤를 같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너무 좀 이상한 게요, 교수님. 일단은 이 5시 4분에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는데 그 전에 전통문이 2개 오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김양건 이 명의로 해서 사태를 수습할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은 스스로 폭격을 인정한 셈 아닌가요? 그 부분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인데요. 네. 북측의 김양건 그 비서, 당 중앙위원 비서 명의로 왔습니다. 네. 사태 수습을 하자 뭐 이런 것들이었는데 워낙 이제 폭발력이 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것에 대한 이제 북측의 부담이 한편에 있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네. 그러나 이제 북측이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시위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대화의 그런 모습을 보이는 화전양면의 모습을 좀 연출하는 식의 행보였다. 그러니까 북측이 그 강경 일변도로 나가는 것보다는 한편으로는 남측을 향해서 강하게 무력 시위를 하고 그러면서도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또 남측과의 대화를 통해서 북측이 또 대화를 적극적으로 한다 이런 이미지를 보여주려는 이런 차원에서의 또 행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두 얼굴의 행보였는데요. 자, 어제가 또 마침 을지훈련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는데 어제 이렇게 도발이 이루어진 것 이게 어떤 또 맥락일까요? 어제 을지 훈련은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은 다음 주까지 계속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을지 훈련은 사실은 우리 민방위 관련된 훈련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을지 훈련 자체 때문에 북한이 그 도발을 또는 무력시를 안 할 것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 이 과정에서 북한의 무력 시위가 없을 것이다.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추측이었습니다. 다만 이제 이번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우리가 그 객관적으로 보면 그 훈련은 사실은 미군이 직접 기동을 해서 전투 훈련을 한달지 뭐 이런 훈련이 아니고 사실상 그 워드 게임 또는 그 가상 훈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이런 훈련 과정에서
그 저강도 무력 시위를 펼쳤다. 그러니까 사실 어제 북한의 행동을 보면 우리 남측의 인명살상이랄지 이런 것들은 피해가고 네. 또 그 군사 그 분계선 내에서 그 내에서 북한이 그 무력 시위를 펼치는 이런 또 제한적인 행태를 보였었습니다. 네. 이런 것이 결국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면서 북한이 최소한의 그런 행동으로 최대의 어떤 심리적 효과를 노리는 네. 그런 행보를 어제 펼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이 도발이 우리의 대응 수준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 감행한 북측의 긴장 유발 행위가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던데요. 교수님 의견은 어떠세요? 물론 그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을지 프리덤 가디언 UFG 훈련 이 과정에서 한미가 어느 정도 수준으로 그 신속하게 대응하느냐 이런 부분들도 한편을 보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한미가 얼마만큼 이 과정에서 한미 간의 충분한 그 협조 속에서 대응이 이루어지는 이런 부분도 본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의 측면은 사실은 지금 이제 이번 북한의 행동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은 미국과 중국을 향한 시위의 성격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네. 미국을 향해서는 지금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북한이 조절할 수 있다. 북한이 한반도의 긴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핵이나 미사일 말고도 있다. 이것을 보여주면서 미국을 자극하고 미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이런 측면의 하나의 그 북한의 의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중국을 향해서 사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이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방중이 지금 이제 결정이 된 상황에서 한중 간의 그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지는 이런 한반도 문제의 접근법 이런 것에 대해서 북한이 재뿌리기 또 그 과정에서 시진핑 지도부에 대해서 한국과의 그런 접촉면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시위하는 그런 성격의 또 그 의미도 또 배경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 가지로 판을 흔들려는 의도인 것 같은데 이 도발 전후 맥락을 보니까요. 지난 19일에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에 대해서 유엔 안보리 의제로 다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건 그렇습니다. 또 어떤 의도가 있는 걸까요? 그것은 사실은 이제 한미훈련에 대해서 북한은 계속 이제 그것을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그 이전에 그 한미훈련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또 유엔에 대해서 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또 과거에 북한이 또 했던 행태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네. 결국 국제 문제화 시켜서 한미훈련에 대해서 국제 문제화 시키면서 그것이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훈련이기 때문에 그 훈련이 문제가 있다. 이것을 국제사회에 선전하려는 이런 차원의 행보가 그 유엔에 대한 북한의 그런 그 기도로 연결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이 북한의 지속적인 요구가 결국 대북 방송 중단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까 저강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만 이런 군사 행동까지 과연 한 걸까? 뭔가 더 다른 의도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뭐 물론 일반적으로 봤을 때 확성기에 대한 대응 형태의 그 반발이 북한에 의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표면상 나타나는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지금의 남관계 전반에서 박근혜 정부에게 끌려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 그런 김정은 체제의 모습을 보이겠다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북한 내부의 결속, 북한 군부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 북한 주민들의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한 충성 이것들을 끌어내는 측면. 또 하나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제정세, 특히 미국과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북한을 무시하고는 절대 한반도 상황을 풀어갈 수 없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각인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미의 행동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자 북한이 최후 통첩 시간을 정했죠. 내일 우리 주말인데요. 토요일 오후 5시 이후라는 시점. 또 한민구 국방장관도 추가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북한이 정말 추가 도발을 할까요?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요. 네. 하나 중요한 부분은 오늘 주한 중국 대사도 이야기를 했고, 미국도 그런 지금 시그널을 북측에 보내고 있습니다만,
그 북측의 자제,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들을 더 확산시켰을 때 상당한 한반도의 군사의 긴장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네. 북한에 대해서 지금 신호를 보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하나 작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보고요. 네. 남북 당국이 어쨌든 지금 상황들을 풀기 위해서 그 접촉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면 상황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호전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다만 이제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북한이 지금 48시간을 지금 예고를 했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북한이 어제 그런 행동과 유사한 저강도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은 있다. 다만 네. 이것이 그 북한의 전면적인 군사 행동이랄지 네. 이런 그 우리가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정도의 사안까지 북한이 끌고 가기에는 네. 북한으로서도 후폭풍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까지 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고 봅니다. 네. 추가 도발 쉽진 않겠지만 우리는 어쨌든 네. 대비하고 예의주시해야겠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였습니다.